그게 막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일단 인사부터 해야겠죠? 나 이거 인사를 몇 번을 하나요? 필디 신동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 대표님은 필디닷컴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시고요. 건축 쪽에 유명한 교육 사이트가 두 곳이 있다면서요. 아,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우선 페이서가 일단 하나 있고, 아, 그렇습니다. 또 굳이 두 번째를 꼽자면 뭐 아무튼 무슨 스터디가 있었다고. 네, 그 필디 스터디라고 필디 스터디라는 사이트인데 이가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이가 세 개. 필디자인.com이잖아요. 네, FEELD. 그게 있어요? 이미 누가 이미 해놨더라고요. 이를 하나 더 넣었더니 되길래 FEELD. 아우, 잘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가 세 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뭔가 이 하나 더 넣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설명하느라 입 아플 것 같은데. 어그로가 좀 끌린다. 아니, 사실 별거 없지만 하나의 스토리처럼 좀 담고 싶긴 좋아요.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얘기해 볼 거는 뭐냐면, 사실 자료화면이 따로 없고 그냥 저희들이 좀 얘기하는 건데, 주변에 이제 창업하신 분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사업하면서 좀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창업을 하고 뭔가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 그런 게 뭐가 있을지 좀 얘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하는 사람들만의 뭔가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컨닝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컨닝은 아니고요. 근데 어떤 창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단히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지만 그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멘탈. 많은 창업가분들을 만나봤는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다들 문제의식을 항상 느끼셨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실행력. 이거는 뭐 어떤 그 누구를 만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문제의식을 느끼는 객체나 대상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세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아 이거 내가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사회에 불만이 많은 거고 그렇죠.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건축가가 가져야 될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뭔가 문제 해결되겠다, 또는 뭔가 이거를 조금 바꾸면은 뭔가 개선되겠다. 사실 건축가 찌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사실 창업가랑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무작정 긍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아, 뭔가 무지성으로 긍정적인, 난 그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렇거든요. 아, 무지성 긍정.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인데 저는 사실 좀 약간 비관적인 것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사업을 하기 직전까지는 무지성의 긍정으로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비관주의자가 와서 초기 세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지성의 긍정주의자가 와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데 정말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진짜 얘기할 때마다 그게 되겠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진짜예요. 근데 어딜 가나 야 그게 돈이 되겠냐 그게 돈이 되겠냐. 아 근데 또 그때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무지성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있죠. 좀 비판적으로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말 잘 들어야 돼요. 듣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처음에 멘탈이 무너져요. 정말 저는 건축과를 10년 다니면서 10년 아니 9년 어쨌든 교수님한테 크리틱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제잖아요. 과제죠. 사업은 리얼로 이거 나중에 내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비판을 받으면은 데미지가 살짝 달라요. 아, 그쵸. 네. 학교에서 받는 크리틱이 아무리 혹독해도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크리틱 받는 게 처음에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 견뎌내기가. 근데 견뎌야 합니다. 닥치고 견뎌서 더 디벨롭을 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설득할 수 있게끔 논리를 전개하고 가설을 새롭게 만들고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저 6, 7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렇게 말하냐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누가 생각나서. 아 누구요? 삐 처리되나요? 아무튼 근데 그런 혹독한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쉽게 동의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뒷받침해줄 만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멘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야 이거 대박 아이템이야는 절대 없어요. 아무리 유행하는 기술, 유행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정말 그런 뚝심과 멘탈 없으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대박 나는 솜씨 그렇게 그런 과정이 하나씩 진행되다 보면서 발전을 하는 거지. 대표 스스로도 사업 그 자체도 같이 성장하는 게 맞는데. 그럼 혹시 그릿이라는 책 보셨어요? 네, 읽어봤어요. 그 책이 그릿이 이제 한국말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끈기 아니면 투지나 기계 이런 정도 투지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러닝머신으로 진이 빠질 정도로 뛰고 나서도 한 걸음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걸 그릿이라고 하더라고요. 책 보고 굉장히 좀 감명받았었는데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좀 그런 기계라고 할까요? 그런 투지 그런 것까지 같이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존버 정신이네요. 그렇죠. 존버죠. 진짜 내가 이 분야에 특출난 재능이 없더라도 다른 분들보다 더 특출나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그릿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러고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좀 무지성으로 조금 나이브하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런 창업가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애티튜드가 그릿.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릿. 근데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던 진짜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거를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에이 뭐 알지도 못하네 하면서 그 상대방의 말을 또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또 발전이 없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백종원의 골목에 딱 보면 빌런들 나오잖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인터뷰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그거 편집하는 마케터를 한 명 뽑을 정도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사실 유튜브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 대표님하고는 지금 시리즈로 신도윤 시리즈로 이제 여러 개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보통은 두세 개나 뭐 많으면 한 네다섯 개 정도의 영상 만들거든요. 네. 이번에 또 일상이님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상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인스타그램 보고 한번 연락해볼까 해서 연락했는데 거의 예상치 못한 선물인 것처럼 너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너무 큰 자극이 되니까 네. 제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새벽 4, 5시에 일어난다 첫 차 타고 회사 온다라고 하길래 자극받아서 저 그 다음날부터 6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좀 자극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좀 야행성이라. 아 진짜로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은 100명의 사람들 인터뷰하는 게 목표긴 한데 네. 그럼 나름대로 수치적인 목표 잡고 가면 재밌거든요. 미션 깨는 것처럼 재밌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게임하듯이. 근데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제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이 사람들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또 연락하고 하면 또 재밌더라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 한 분 한 분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그렇게 뭔가 생각을 공유한다? 그건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아무리 기분 나쁘게 독서를 했을지언정 그거를 정말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까지 남의 이야기를 많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와중에 너무 막 그렇게 휘둘려가지고 정말 그런가? 그만둘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분이 그러면 좋게 볼 수 있을까로 생각이 뻗쳐가야지 자신을까지 부정해 가면서 뭔가 나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본인은 왜 취업을 안 하고 창업을 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올라가겠다 사회에서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만들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사명감이 없을 수는 없죠. 모든 사람에서 사명감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죠. 근데 저는 취업을 하기 싫어서 창업을 한 거거든요. 아, 네. 취업을 하면 어쨌든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운이 나쁘면 뭐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좀 밀리거나 월급을 계속 받고 출퇴근을 해야 되고 뭔가 주신 일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업을 하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롭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죠.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취업 같은 경우는 월급이 200만 원이 되든 3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그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대요. 네. 근데 창업을 하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월급은 마이너스 1000만 원부터 한 위로 한 10억 정도? 그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1000만 원이면 아니다. 한 마이너스 10억인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때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안 하는 이유는 진짜 굶어 죽지 않는 한, 진짜 너무 힘들어서 굶어 죽지 않는 한 절대로 저도 취업을 하기 힘들 것 같은 게 창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자유롭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내일 오후 2시에 동해안 가서 바다를 볼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언제든지 그 사람 회사에 가서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그게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의 사람을 교훈을 다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책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 책을 보러 내가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 사람 쉬는 시간 될 때 맞춰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창업을 하면 쉴 새 없이 죽을 때까지 일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근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하면은 조금 여유롭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조금 여유로울 수 있고. 네. 그런 자유로움에서 사실 전 창업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맞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그런 생각보다 자유로운 그런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금 다른 게, 자유로운 게 많은데 어떤 부분에선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 대표님이랑 저랑 마인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말씀대로 그런 시간적인 자유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 목표를 꼭 이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저를 옥죄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약간 게임 깨듯이 미션 하듯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계속 그러고, OKR 아시잖아요. 오브젝티브하고 키 리절트. 근데 저는 그게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나를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 나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스트레스죠. 그게 되게 좋은 자세,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네 번째 자세가 만족하지 않는 마음가짐이거든요. 네. 건축 설계도 시간과 돈이 무한하다면 마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계속 디벨롭은 꾸준히 끊임없이 되는데, 결국에 시간적인 한계 또는 금전적인 한계 때문에 어느 순간 콘크리트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쉽게 만족을 한다면, 물론 쉽게 행복해지고 하는 건 좋겠지만, 뭐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자로서 쉽게 만족하지 않고 계속 디벨롭을 하고, 그 마인드는 되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그 저희 사진첩에서 IR 활동 시작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투자를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 느낌이 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때의 꿈이 지금의 현실이 됐는데 그냥 현실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달콤하고 성취감이 엄청 크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거예요. 받았다? 이뤄야 된다. 내가 투자를 받을 때 했던 말들, 그러니까 했던 약속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투자자 분들에게 한 약속,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부단한 노력으로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막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진지한 얘기니까. 근데 진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제가 세운 목표를 꼭 이루기 위해서. 왜요? 웃으면서 하라고. 네? 너무 무서워서 그래. 저 무서울게요. 근데 진짜 그거는 뭐 그 생각이 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되게 진지해져 버리는. 그 진지할 필요가 있죠. 정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시간적 자유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오늘 내 하루를 내가 계획할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 자체를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저 뭐 직장 상사 이렇게 시켜주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가도 직장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께 평가를 받는, 좋은 걸 만들면은 많이 써주시고, 안 좋은 걸 만들었으면 당연히 안 쓰시는 게 당연한 이치라 어찌 보면 더 냉정하고 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시 뭐 이렇게 창업이 그렇게 대단하다고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방식 차이일 뿐이지,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사는 거지 꼭 창업을 해야 된다는 아니겠죠. 반대로 저는 회사 다니라면
그렇게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창업을 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고 이게 저한테 꽤 잘 맞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취업한 친구들이 근데 창업을 한 케이스는 많아요. 나중에 네,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창업한 케이스 많고. 그럼요. 그런데 창업해서 회사를 끌고 나가다가 취업한 경우는 정말 손에 꼽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 그런 거 아닐까? 뭔가 회사가 물론 감옥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안에서 커뮤니티도 너무 재밌고 확실히 창업한 것에 비해서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내 심적으로 좀 자유롭잖아요. 창업한 케이스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흔히 말해서 뭐 기업 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본인이 뭐 주 4일제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구성원들끼리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쁜 놈 만들어. 아니 나쁜 놈이 아니라 그렇죠. 대표가 뭔가 생각하는 거대로 따라줄 수도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역할이 대표지 제가 막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팀원들과의 유대를 좀 더 중시하는 편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디지트를 보고 많이 참고했죠. 뭘 참고해. 네, 그런 문화. 근데 스타트업은 그 조직 문화라기보다 그냥 특히 뭐 초창기인데 2-3명, 4명, 5명 이렇게 있는데 위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정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좀 저 스타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냥 역할 분담 정도의 느낌이지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체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체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창업에 좋았던 점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전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인터뷰에서. 네,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